많은 분들이 선생님 단어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단어 외우는 거 어려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원을 통해서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무작정 외우실 때보다 이 방법으로 하시면 5배, 아니 10배 더 많은 단어를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영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접두사는 단어의 앞쪽에 써서 방향이나 성질, 성향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고요. 어근은 말 그대로 root, 뿌리예요. 중심,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미사는 단어의 뒤에 붙어서 주로 품사를 나타내줘요. 물론 전미사에도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happiness라는 단어를 볼게요.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이 유추가 되시죠? on이라는 부분이 바로 접두사고요. 이 접두사는 그렇지 않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happy가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뿌리, 즉 어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es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음, 즉 불행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볼까요? malnutrition 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단어는 얼핏 보면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하나씩 쪼개서 한번 볼게요. 앞에 mal 이란 뜻은 접두사로서 좋지 않은,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nutri가 바로 중심 의미죠. 바로 영양이란 뜻이고요. 뒤에 tion이라고 붙어있는 부분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malnutrition 하면 영양이 안 좋은 상태, 즉 영양 실조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접두사 전미사를 알았다면 nutri라는 단어만 보아도 아,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utrition 따로 외우고 malnutrition 따로 외우고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거죠. 한 단어 더 볼게요. counterproduc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얼핏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도 한번 쪼개볼게요. counter, 이 부분은 반대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product는 생산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eve, 이것은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뭔가 생산적인 거에 반대로 적용한다 라고 해서 역효과를 내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막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외우실 수도 있고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럼 퀴즈 내볼게요. counter poison 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건데요. 꽤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counter이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counter이 붙으면 반대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poison 알고 있어요. 독이란 뜻이죠. 그래서 counter poison 하면 해독제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의미를 쪼개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자주 쓰는 주요 접두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o인데요. 이 co가 붙으면 함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mbine, 함께 결합하는 거고요. collaborate, 뭐죠? 함께 협력하는 거고요. co-workers, 일하는 사람인데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겠죠. 두 번째는 re라는 접두사인데요. 이거 많이 보셨죠? 다시 뒤로, 거꾸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ewrite 하면 쓰긴 쓰는데 다시 쓰는 걸 말하고요. return, 돌긴 도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고요. review, 보는데 다시 보는 거니까 검토하다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pre라는 게 붙으면요. 미리, 앞서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view 봤죠? view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review 하면 미리 앞서서 보는 거니까 미리 보기고요. prepare,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predict, 미리 예측하는 거고요. preschool 뭐예요? 학교 가기 전에 미리 가는 게 preschool이죠. 그래서 유치원이 됩니다. 그 다음 X라는 거는 밖으로 라는 뜻도 있고요. 이전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exit 하면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말하죠. exclude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제외시키는 거. 그 다음 ex-boyfriend은 이전에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전 남자친구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자주 쓰는 전미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는 단어의 뒤에 붙어서 단어의 품사를 결정해주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슨 tion, T-I-O-N으로 끝나고요. 이 모양으로 끝나면 보통 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ducate, 교육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tion을 붙여서 교육이란 명사로 바꾼 거죠. 그리고 act가 행동하다니까 action 해서 행동이 됐고요. imagine, 상상하다죠. imagination, 상상. create은 창조하다입니다. 이거를 명사로 바꿔서
creation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뒤에 ence 또는 ance, once라는 발음으로 끝나는 부분은 이거 역시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patience, 참을, 성, confidence, 자신감, importance, 중요성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뒤에 less,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homeless, 집이 없는, useless, use가 사용하다죠. 근데 사용할 게 없대. 쓸모 없는. 그 다음에 fear, 두려움이죠.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careless, 주의가 없어. 부주의한. 그 다음에 뒤에 er 또는 or이 붙으면 소리가 나죠. 이거는 보통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위자. 그래서 teacher, teach하는 사람. doctor, 의사. writer, 작가. actor, 배우. farmer, 농부. singer, 가수. dancer, 무용수. 이것들은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중심 의미인 어근 몇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spect란 단어예요. spect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에 이 spect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inspect 했죠. in은 안으로라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안으로 보는 건 뭐죠? 안으로 잘 살펴보다, 조사하다, 점검하다가 되고요. respect, 아까 우리 re 배웠죠?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고 주의 깊게 보고 계속 보게 되는 거는 존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잘 보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다. 그 다음은 suspect, sus라는 접두사는 아래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uspect 하면 아래를 보다, 잘 안 보이는 그 이면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심하다. 그 다음 expect, ex가 붙으면 앞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앞을 멀리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앞을 멀리 보면 앞으로 있을 일을 기대하다. 그 다음 단어 spectacle. spec이란 단어에 명사로 만들어준 전미사가 붙었죠. 그래서 보는 것. 우리가 뭘 보죠? 장관, 구경거리를 보죠. 그런 뜻이 되고요. spectrum. 이것도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합쳐졌는데요. 이거는 내가 보긴 보는데 어떤 보이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는 범위 스펙트럼을 얘기하고요. spectator, 우리 아까 or 붙으면 뭐였죠? 그것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 보는 사람, 관중, 구경꾼이 됩니다. 그 다음 port라는 단어도 볼게요. 이 단어는 운반하다, 나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 import. 자, im은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운송하고 안으로 나르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수입하다. 반대로 ex가 붙으면 뭐였죠? 밖으로 이거죠. 앞으로, 밖으로 이런 거였으니까 밖으로 나르는 거는 수출하다겠죠. 그 다음 transport. trans라는 거는 이렇게 가로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질러서 나르는 거예요. 뭐죠? 운송하다, 수송하다. support. sup이란 말은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아래에서 날라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우리 아래에서 받쳐주는 걸 뭐라 하죠? 지지하고 지원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support가 지지하다, 지원하다. 그 다음 report. re는 다시였습니다. 다시 나르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시 날라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은 eject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던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 e가 붙어도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ex가 붙을 수도 있고, e만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던지는 거 뭐예요? 밖으로 내던지는 거는 추방하는 거죠. 그 다음, reject. re가 붙으면 다시죠. 다시 탁 던지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다시 내던지는 거는 거절하다. 그 다음에 in이 붙었어요. in은 안으로죠. inject. 안으로 던지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주입하는 거구나. 우리 주사기를 주입하다 할 때 주사약을 안으로 넣죠. inject 하면 주입하다. 그 다음, project. pro라는 거는 앞으로 진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거를 이렇게 탁 던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 하겠다고 계획하는 게 되겠죠. 또 project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ubject. sub가 아까 아래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내 아래로 두는 건 뭐예요? 지배하에 두다 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 subject가 주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주제는 뭐예요?
하나의 주제 그 밑으로, 그 아래에다가 내용을 우리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 aud, 어드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아까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붙으면 audienc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 청중, 관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드에다가 뭐뭐를 할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잘 들리는 이란 뜻이 되고요. 그 다음 audition, 듣는, 션은 뭐예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듣는 것. 어떻게? 잘 듣는 거는 우리 오디션, 심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book이란 말을 붙여서 audiobook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다음은 cred라는 어근을 볼게요. 자, 이거는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접미사를 붙이면 credible, 뭐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 되고요. 또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미를 붙이면 credit 해서 믿을 수 있는 거, 신용, 신뢰를 말합니다. 그 다음 incredible, incredible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in은요, 안으로 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ncredible 하면 믿기가 어려운, 그래서 놀라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단어는 credential. 이것도 뒤에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붙었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격증명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discredit. 아까 credit이 뭐였죠? 믿을 수 있는 것, 신뢰, 신용이었잖아요. 근데 dis는 부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반대.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신뢰를 잃게 하는 거, 불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무려 60개의 단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단어 공부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너무나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앞으로도 단어를 공부하실 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쪼개서 기억하시면 외우기도 훨씬 쉽고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시라고 가장 많이 쓰는 필수 접두사, 접미사, 어근 표현들만 모아서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